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아시아 축구의 가장 뜨거운 성지 중 하나로 불리는 이곳에서 어젯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걸프 연안 국가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의 트로피가 결국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한국 U23 대표팀의 품에 안기며 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초청국 호주 U23과의 결승전. 태극전사들은 정규시간 2대2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강철 같은 경기력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박빙의 승부나 초청팀의 실수를 기대했던 서아시아 관중들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한국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장면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축구진흥에서 벌어진 무서운 격차였습니다. 한국 U23 대표팀은 이 지역 대회를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렸고 개최국들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축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동아시아의 조직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초청팀의 역설, 원정을 안방으로 만들다. 보통 친선대회나 타 지역 대회에 초청된 팀들은 전력 점검이나 체력 안배에 초점을 맞추며 적당히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을 대신해 지휘봉을 잡은 명재영 수석코치 체제의 한국 U23 대표팀은 그런 관행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알카스 채널의 해설위원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월드컵 레벨의 공수 전환을 들고 왔습니다. 차이는 경기력보다도 경기에 임하는 사고방식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등 서아시아 팀들이 화려하지만 비효율적인 개인기에 몰두하며 파이널 서드에서 시간을 소비할 때 한국은 잔인할 정도로 과학적이고 규율 있으며 직선적인 축구를 펼쳤습니다. 공을 탈취하면 단 두세 번의 패스로 곧바로 상대 골문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한국의 오프 더 볼 플레이는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기로 유명한 호주의 수비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번 우승은 서아시아 축구의 자만심에 가한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아시아 최상위권에 속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는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쉽게 좁힐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거인과의 공중전, 이영준의 고공 폭격. 호주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제공권을 앞세워 아시아 축구의 괴물로 불립니다. 중동 팀들 역시 늘 호주의 장신숲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믿기 힘든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호주의 가장 큰 무기인 높이로 오히려 호주를 찍어 눌러버린 것입니다. 전반 20분, 조현택의 크로스를 받은 등번호 9번 스트라이커 이영준이 마치 용수철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호주의 거구 센터백들을 완벽하게 제압하며 강력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고 스코어는 1대1로 다시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동점골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향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제 한국 선수들은 빠르고 기술적인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피지컬에서도 압도적입니다.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깁니다. 이영준이 호주 수비수를 힘으로 눌러 이겨내며 터뜨린 헤더골은 한국 유소년 선수들의 신체적 능력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진화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중화기 강성진의 대포알 슈팅. 첫 번째 골이 힘의 상징이었다면 2대1 역전을 만든 두 번째 골은 기술과 자신감,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의 결정체였습니다. 숨막히는 공방전 속에서 한국은 흐름을 깨뜨릴 단 한 번의 스타 플레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성진이 응답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은 그는 어린 선수들이 흔히 선택하는 안전한 행패스 대신 과감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택했습니다. 공은 빨래줄처럼 뻗어 골문 구석에 꽂혔고 몸을 날린 호주 골키퍼는 그저 멋진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골은 유소년 교육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 선수들은 팀플레이를 중시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개인의 과감한 선택을 장려받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강성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아시아 선수들이 완벽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공을 돌릴 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장면을 창조해냅니다. 거미손 김정훈,
11m 앞에서의 강철 멘탈. 하지만 호주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추격 끝에 경기는 2대2 동점이 됐고 승부는 피말리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흔히 이 순간은 운의 영역이라 말하지만 한국에게는 실력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골키퍼 김정우는 화려한 동작이 아닌 차가운 침착함으로 영웅이 됐습니다. 비디오 분석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감으로 몸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키커의 시선과 발목 움직임을 읽고 반응했습니다. 그 냉정함 자체가 오히려 호주 키커들에게는 거대한 압박이었습니다. 김정훈의 결정적인 선방, 그리고 변준수의 우승을 확정짓는 마지막 킥이 성공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멘탈 싸움에서의 완승이었습니다. 한국 U23 대표팀은 적대적인 원정 관중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차가운 머리를 유지하며 승부차기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결국 4대3 승리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대회를 통해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기술과 조직력, 그리고 피지컬과 멘탈까지 모두 갖춘 아시아 최정상급 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우승은 서아시아 축구의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승하고 싶다면 다리는 뜨겁게 움직이되 머리는 끝까지 차갑게 유지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선, 대륙이 경탄하다. 한국의 이번 우승은 다가올 U23 아시안컵이자 올림픽 예선을 향한 완벽한 리허설로 평가받으며 아시아 전역의 극찬을 끌어냈습니다. 이란 축구의 레전드 알리 다에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초청팀, 손님으로 왔지만 주인의 자세로 떠났습니다. 호주 같은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은 한국의 유소년 시스템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아시아 팀들은 값비싼 용병에 돈을 쏟아붓기보다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 역시 의미 있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진정한 태극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동점골을 내주고도 전혀 무너지지 않았죠. 이 AFF 우승컵은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의미만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23세대가 올림픽 티켓을 따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U23 대표팀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채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트로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아시아 축구 전체에 깊이 새겨진 질문, 그리고 쉽게 지울 수 없는 인상. 그것이야말로 이번 우승이 가진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